안녕하세요. 다재다능의 백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얼굴이시죠? 우리 노을 선생님 모시고 같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우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관절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노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다재다능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저보다 아무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을 모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우리 류마티스 내과 사실 뭐 저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선생님 류마티스 내과는 무슨 과인가요? 네, 저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이게 좀 희귀 질환을 다루는 과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접하진 못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특히 관절 쪽으로 생기는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다루는 과입니다. 여러 가지 뭐 내과의 세부적인 과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질병들을 보는 과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관절 쪽,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통풍 관절염, 아니면 척추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관절 쪽으로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다루는 과고요. 다른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 중에 하나로 뭐 이렇게 루푸스라든지 베체시라든지 뭐 쇼그레,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도와드리는 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름이 다 특이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께서도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류마티스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제 저도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하시는 얘기들이 손 아프면은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손가락이 아프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대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유병률 자체가 이게 뭐 이렇게 나라라든지 이제 인종들마다 조금 다른 걸로 되어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0.3%에서 많으면 1%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손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다른 문제,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하고 병원을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이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뭐 굉장히 흔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희귀 질환에 가까운 병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병인가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몸에 있는 항체가 원래 항체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뭐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공격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를 나쁜 이 세포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있는 뭐 활액막이라든지 하는 관절의 염증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데 피하 식별이 잘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진단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단 기준이 명확해요. 정해져 있는 게 있고 뭐 제가 환자분을 보고 마음대로 제가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임상 증상이라든지 그 증상이 생긴 기간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라든지 자가 항체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보통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가 나가고 있을 텐데 이 명확한 진단 기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켜야지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뭐 피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피검사 말고 또 하는 게 있나요? 또 영상검사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영상검사 자체는 진단 기준에 포함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영상검사를 하는 목적은 다른 질환과 감별을 한다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활성화를 볼 때 뭐 골미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검사를 같이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병원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사실 많이 오시죠. 그래요. 우리 뭐 간단하게 어떤 병인지 알아봤는데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네. 제일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좀 조절해주는 약이 투여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게 어떤 약인가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데 MTX라고 해서 네. 1차 치료약자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메토트렉세이트라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부르는데 줄여서 이제 기니까 MTX라고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 자체가 간단히 처방할 수 있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저도 이제 병원에 류마티스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오면은 대부분 제가 노른한테 넘겨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어떤 이 MTX 같은 약들을 좀 많이 먹죠.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소염제 계통의 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면역 억제제가 MTX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면역 억제제도 나와 있고요. 요즘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먹는 약으로는 조절이 안 되면은 이제 주사제까지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면역력을 많이 감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검사들도 많고 항상 벌써 듣기만 해도 약간 좀 비싸 보이는데. 그렇죠, 많이 비싼데. 그래요. 아무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치료가 좀 어렵고, 사실 이제 난치병에 속하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완치하기가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완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완치는 불가능한 걸로. 치료의 목적이 병을 없애는 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관해라고 해서 증상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게끔 하는 게 어쨌든 치료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되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정특례라는 걸 적용해줘요. 이 산정특례라는 거는 이 쉽게 말해서 진료비를 좀 감면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 병이나 그렇게 해주지 않겠죠. 이게 그만큼 심한 병이고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보통 일반적인 분들께서는 뭐 손가락 아프다고 류마티스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발병이 되면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류마티스 내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통풍이라는 또 병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도 뭐 사실 통풍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는데, 통풍은 어떤 병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통풍 관절염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 발병 원인 자체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항체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고, 통풍 관절염은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몸에 쌓이면서 침착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산 수치가 보통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통풍 관절염 같은 경우에 진단은 혈액 검사 마찬가지로 피 검사를 통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산 수치를 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가장 정확한 검사는 사실은 관절에서 물을 뽑아서 그 안에 요산이 있는지 여부를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게 일단 가장 정확하긴 한데, 근데 임상적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진단하지 않아도 대부분 진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현미경이 준비된 병원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피 검사라든지 영상 검사,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을 보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통풍은 흔한 병이라서 뭐 저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요산 수치가 뭐 고기나 기름진 거, 뭐 술 이런 거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드시고 나서 발이 아프다. 보통 발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발가락이라든지 발목 쪽으로. 실제로는 사실 온몸에 다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노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다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통풍이 남녀 간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임상적으로 남성분들한테서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저는 사실 통풍이 여성분들에게 생기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도 좀 보신 적은 있으시죠? 여성 통풍 환자분들도 물론 있긴 있으십니다. 대부분은 병원에 오시는 통풍 환자분들은 남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원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류마티스성 질환 환자들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은 좀 보셨을 텐데, 저는 사실 여성 통풍 환자는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여자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 통풍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통풍은 치료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급성기 통풍 치료와 만성기 통풍 치료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급성 소염제라든지 진통제, 이제 콜킨이라고 하는 약들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만성적으로 통풍을 치료하는 거는 식이요법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불구하고 증상이 재발된다라고 하면은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요산 저하제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통풍은 그래도 류마티스 질환 중에는 가장 좀 치료가 그래도 좀 쉬운 병이잖아요. 비교적 좀 관리하기가 쉬운 병이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대표적인 질환이 또 강직성 척추염이 있잖아요. 그죠? 네. 강직성 척추염은 어떤 병인가요? 이것도 동일하게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하게 자가 면역성 질환이에요. 항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이라든지 손목 이런 이제 소관절 쪽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반면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은 척추 쪽으로 천장관절이라든지 척추관절 이런 쪽으로 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요. 강직성 척추염 사실 저도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강직성 척추염에 진단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이게 군대 면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즘에도 군대 면제 되나요? 요즘은 되나요? 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진단을 어떻게 하나요? 강직성 척추염은? 이 강직성 척추염은 진단 기준이 좀 모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1984년도에 지금 만들어진 진단 기준을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증상이라든지 사실 다른 지금 영상 검사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은 엑스레이로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에 염증이 생겼는지 여부를 사실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CT나 이런 것보다도 엑스레이로 더 확인을 한다라는 말씀이네요. 이게 사실 진단 기준이라는 게 좀 모호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게 유전자 검사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의 90%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근데 이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다 강직성 척추염을 진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90%가 양성이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 중에 이제 7%만 병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양성이 나와도 93%는 진행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단 양성이 나와도 증상이 없으면은 특별하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손가락이 아프다고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것처럼 HLB27 유전자가 양성이어도 반드시 이 강직성 척추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요. 강직성 척추염은 치료 방법이 있나요? 이것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조절을 하면서 지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 최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말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와 함께 면역 억제제 투여가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표적인 이런 류마티스성 질환들이 사실 다 이게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지금 현재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사실 환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류마티스 질환들이 유전이 되나요? 대부분은 유전적 이 영향들과 연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유전적인 문제가 훨씬 더 발병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 검사에서 진단을 할 때 그런 RA 팩터 그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유전하고 영향이 좀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류마티스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어떤가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평생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약도 되게 많이 먹잖아요. 저도 약 먹으면 배부르겠다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환자분이 또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저용량으로 가장 적은 약의 양으로 관해가 될 수 있게 증상이 없게끔 하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기타 이런 류마티스성 질환이 있을 때 영양제는 어떤 것이 좋냐요? 이런 걸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면역력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자기의 면역력을 또 너무 높이면은 병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영양제를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그럴 수가 있겠네요. 많으신데요.
이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면역력이 세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면역 체계가 잘못돼서 그렇죠.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영양제 드시는 거는 병의 경과랑은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분은 흡연자신가 봐요. 류마티스 관절염 있을 때 흡연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어떤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유전적인 요인과 영향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담배로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담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담배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노을 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류마티스성 질환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 원장 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